자, 이건 뭐 이미 해봤을 테니 가볍게 그냥 식 정도만 써보고 하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자네들은 합이 1인 거를 뒤에 이제 연속 확률 변수 할 때까지 쫙 가서 항상 확률의 총합은 1이다. 이걸 언제나 힌트로 써야 되고, 따라서 싹 다 더하면 1이니까 야, 이거 해버리자. 이거 3개 더하면 12분의 6, 2분의 1이니까 얘가 2분의 1이겠네 하고 식 하나 잘 찾고, 그 다음 평균은 이제 그대로 0 뒤지시고 그대로 식 쓰면 되지. 이거 더하기 12분의 6 더하기 3a 더하기 4b가 평균 2.5다 라고 해서 둘이 잘 연립해서 풀라는 얘기. 그치? 자, 이런 식으로 풀었지. 그 다음 7번도 그러니까 표를 주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쓰면 되고, 표가 안 주어 있으면 뻥 날리면서 이제 내가 표 그리면 되지. 그지? x가 가질 수 있는 값부터 확률 변수가 무얼로 잡혔나 잘 확인하고, 불량품의 개수네 무슨 상황이냐, 3개가 불량품인 상황, 뽑는 것도 몇 개 뽑나 봐. 2개만 뽑는 거기 때문에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3개가 불량품이다 0, 1, 2, 3 이러면 안 돼. 지금은 그럼 0, 1, 2까지만 가능하네. 그래서 봐, 이것도 봐, 이렇게 간단한 문제, 즉 표를 바로 그려서 그냥 별로 확률 구하는 계산이 복잡하지 않아 가지고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으면 바로 이렇게 표를 그리면 되고, 그지? 전체 10개 중에 3개 뽑을 건데 불량품이 빵개일 확률은 정상품 7개 중에 3개 뽑는 거. 여기는 그럼 정상 중에 하나, 2개 뽑고 불량 중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바로 식을 쓸 수 있으면 쓰면 되고, 이제 뒤에 가면서 보다 보면 이 확률 하나하나 구하는 게 이제 막 케이스 나누고 이렇게 하나하나 오래 걸릴 수가, 좀 길 수가 있어. 그럴 때는 너네들이 표보다는 그냥 잠깐만 이거 따로따로 구해야겠네, 이거 따로 구하자 하고 이제 뭐 상황 나눠서 계산하고 딱 구하고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구해야 되는 상황도 있다. 그냥 한 번에 이렇게 편하게 구하기 힘들면 그냥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구해서 마지막에 완성시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거야. 그리고 지금 분산 구하는 거니까, 분산 구하는 방법은 아마 이거는 이제 0, 1, 2 이렇게 됐었지, 그치? 여기 안에 채워보면 했을 때 항상 분산 구하는 방식은 두 가지였지. 둘 다 후보에 둬. 편차를 구해서 제곱해서 평균을 구하는 가장 원래 중3 때부터 하던 방법.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배운 제곱시킨 걸로 먼저 평균을 낸 다음에 평균, 그러니까 또 이거 좀 제발 까먹지 말고 평균을 제곱시킨 걸 빼는 방법 2가지. 그래서 보통 이걸 결정하는 거는 보통 일단 0이 있나 봐. 보통 0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이걸로 계산하는 게 편하고, 평균도 구해봐. 그러니까 저게 만약에 0이 아니야. 만약에 예를 들어 이게 0, 잠깐만 바꿔봐. 예를 들어 이게 1, 2, 3이다. 0이 아니지. 에이씨. 그리고 평균을 구해봐. 근데 평균도 만약에 막 45분에도 필요 없고, 평균도 막 2분의 5? 막 이따구로 더럽게 나오면, 이러면 어차피 이게 더 나을 수 있어. 왜냐? 이 작업을 만약에 평균 이렇게 나오고 X 저렇게 잡혀 있는데 이 작업을 하게 되면 1 빼기 이거니까 여기도 막 분수 생기지. 맞아? 그치? 이러면 그냥 이게 나을 수 있어. 근데 만약에 계산했더니 만약에 평균이 2 이렇게 나왔어. 이런 경우는 얘가 더 나을 거야. 계산을 봐. 저거 편차 구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0 생기지, 이렇게 되지. 맞아? 제곱해야 되잖아. 그럼 제곱하면 이거 플러스 1. 얘 오히려 이게 더 편하지. 맞아?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게 낫겠다. 이게 훨씬 편하구나. 됐냐? 됐지? 보통은 이건데 가끔씩 얘가 등장하는데, 이런 애들이 이거 이렇게 안 바꾸고 그냥 계산하면 계산 지저분하게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알겠지? 항상 후보를 2가지를 두고 그때 너네들이 판단해서 계산을 하셔야 된다. 좋아. 그럼 이제 그 다음 여기 확률 변수 성질. 실은 얘도 결론은 외워라긴 해. 자, 이산확률 변수 표를 풀 버전 문자로 세팅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 상태로 이제 관계식, 또 다른 새로운 확률 변수 하나를 주고, 그러니까
이 통계에서 사용하는 x, y, z 이런 거는 너무 막 어렵게 받아들이지 말고 함수에서 따지면 함수 이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이름 같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야? 그 새로운 확률 함수 두 개로 관계식을 하나 준 거란 말이야. 맞아? 그치? A와 B는 상수고 이제 단 A가 0이 아닌 경우를 가정해서 그래서 밑에 그냥 과정을 한번 쓱 봐. 아까 전에 내가 평균 그 분산 구하는 거 유도해 줄 때도 되게 단순하게 했지. 그냥 진짜 무식하게 다 전개해가지고 다 계산했잖아. 맞아? 자, 이거는 뭐 직접 또 쓰면서 하지는 않을게. 뭐 그냥 이런 느낌만 잘 가져줘. 이런 관계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관계식이 있는 상태로 만약에 y의 평균을 구하고 싶다. 즉 다시 말하면 y의 평균을 구하래. 새로운 걸로. 근데 이 y는 딴 건 안 알려주고 x랑 관계식만 줬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건 도대체 어떻게 계산할까에 대한 부분이야. 그래서 그 유도 과정조차 그냥 말 그대로 다 이렇게 놓고 즉 위에 표를 보면 위에 표대로 한다면 y를 구해야 되네. 그러면 y 구하고 싶으면 다 넣어야 되잖아. 자, 소문자 x1 여기다 집어넣어서 y는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이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y 입장에서는 이렇게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직접 다 해야 되지. 그치? 맞지? y로 다 바꿔놓고 이걸로 평균 내고 이걸로 분산 구하고 그 짓을 직접 하는 거야. 밑에 당연히 너희들이 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해본 결과 평균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걸 다시 잘 정리해서 재조립해 보면 결론이 이렇게 되더라 라는 과정이 여기 쓰여 있는 거야. 그래서 분산은 특히나 제곱들이 붙어 있어서 이거 뭐 그냥 간단히 이렇게 딱 보여주긴 하는데 그냥 뭐 저런 식의 과정으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됐냐? 그래서 여기는 없어. 결론은 외워 놓으셔야 돼. 평균은 그냥 마치 분배 법칙 하듯이 나머지 이런 떨거지들 다 바깥으로 추방시켜 놓으면 되고 연산은 유지. 됐어? 분산은 얘가 사라져. 요거 사라지는 거는 약간 추상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어. 분산이 그 평균과 간격이라 그랬잖아.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평균이 50점이야. 얘가 60점이야. 네가 40점이야. 그러면 이 가운데 평균으로 제 점수랑 얘 점수가 이렇게 있는 거지. 이 간격이 분산이잖아. 자, 그런데 시험 오류로 뭐 10번 문제가 오류가 나서 야 이거는 그냥 다 정답 처리해 줄게 그러면서 모든 학생이 다 점수가 5점씩 올랐다고 생각해봐. 그런 거거든. 이 플러스 B라는 게. 맞아? 그럼 평균 같은 경우는 다 함께 이렇게 올라가겠지. 근데 분산은, 간격은 변해? 그냥 다 함께 이렇게 간 거니까 이 간격 안 변하지.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분산은 더하기 빼기는 의미가 없다. 뭐 추가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됐나? 뭐 그런 정도의 느낌이지. 결론 이거는 다 외워야 되는 거. 여기 절대값 붙은 이유는 당연히 분산과 표준 편차는 간격을 나타내는 수치라 음수는 없다. 이런 거 구해라.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라는 얘기야. 됐지? 그래서 결국 여기는 뭐 전 타임에 해도 됐지만 결국은 다 잘 외워서 하시면 되는 거라 나머지는 동일하다. 자, 한번 해볼게.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도 심심치 않게 보일 거야. 저거 딱 보는 순간 쟤를 구하는 방법은 항상 두 가지. 만약에 표가 주어진 상황이라면 진짜로 제곱한 걸로 평균을 직접 계산해서 구해도 되고. 됐지? 그다음 두 번째로 공식을 이용해도 되고. 얘 어디 들어있어? 아까 분산 구하던 공식에 들어있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 공식에 저거 들어있지. 즉 이게 던져지면 자연스럽게 너네들은 분산과 뭐가 있네 이러면서 이거 갖다 쓰면 되고 아예 아예 얘도 따로 외워버리는 애들도 있어. 이거는 뭐 본인 편한 대로 하십시오. 넘기면 되잖아. 아예 외워버리는 애들도 있더라. 뭐 본인 머리에 메모리 남아 돌면 외우시든가 아니면 그냥 아까 이건 외워야 되는 거 맞잖아. 요거 그냥 갖다 딱 써놓고 쓰면 되지. 맞지? 그래서 얘가 주어지면 결국 이거는 지금 분산을 준 것과 마찬가지야. 그러면 66 빼기 평균의 제곱. 다시 말해 2가 분산이구나. 됐지? 별거 아니고. 근데 물어본 건 y의 분산. 자, 분산. y의 분산부터 할까? y의 분산. y가 뭔데요? 그냥 관계식만 줬어. y 대신에 이걸 지금 집어넣을 수 있는 상태네. 그럼 집어넣으시면 되고. 이렇게.
그럼 방금 말한 거에 의해서 분산은 여기 개수가 제곱돼서 바깥으로 빠지고 뒤에 마이너스 있는 무시되며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대로 평균도 마찬가지로 y의 평균을 구해라. 그러면 저기 y랑 x의 관계식에 그대로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되고 평균은 절대값 아니야. 있는 그대로 쓰면 돼. 평균은 음수 나올 수 있어이? 이렇게 그대로. 몇이야? 8이니까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6 됐지? 그 얘기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똑같아. 따라서 여기도 이제 쭉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요거 추가된 거 말고는 지금 아까 너네들이 전타임에 풀었던 문제들이랑 동일해. 표가 주어졌네? 그럼 감사합니다 하면서 일단 확률의 총합이 1이다. A 구해주시면 되겠지. 빠르게 할까? 몇이냐? 3A 플러스 8분의 2가 1이니까 3A는 여기 이제 4분의 1이지. 넘어가면 4분의 3. A 값이 4분의 1이네. A 값 4분의 1 확인. 표 잘 채워 넣으시고. 4분의 1이면 요건 4분의 2겠네. 자, 그러니까 이건 뭐 본인 편한 대로 해. 나는 미리 통분하는 편이거든. 자, 전부 다 8로 통일해 놓고 이제 평균 알려줬으니 얘네랑 이걸로 B 구해야 되겠네. 자, 이거랑 이렇게 할 거야. 따라서 평균은 하고 한 번에 쫙 써버리자. 8분의 마이너스 1 곱하기 2 마이너스 4 더하기 0 뒤지시고 1 곱하기 4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 됐지? 그러면 이거 평균 몇이야? 몇이라기보다 8분의 B네. 8분의 B를 2분의 1이라고 준 거구나. 아, B 값은 4네. 따라서 현재 A 값은 4분의 1에 B 값은 4가 나온 상황.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풀던 문제들이랑 동일하지? 그런데 이제 요거 그대로 써. V. A가 4분의 1이니까 집어넣으면 2x 더하기 B가 4니까 이거네. 실은 이제 이건 어차피 결국 이걸 구하면 되는 거고. 따라서 지금 하던 대로 표 보고 이거 다 채워진 상태니까 분산 구해주시면 된다. 단순 계산들이야. 여긴 쭈르륵. 됐지? 그래서 또 여기 아직도 시그마까지는 아니지. 이거 다 더하면 1이다. 그러면 이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를 쓰겠지. 됐어? 여기에 막 부분 분수 들어가 있으면 별거 아니군 하면서 이제 수원 시그마 기술 쓰면 되는 거고. 됐냐? 이거 구하는 거 동일하니까 이건 넘어갑니다. 짠애들이 아시고. 얘도 그냥 이런 관계식이 추가되어 있는 거 왜 아까랑 동일하지? 확률 변수 파악하고 가질 수 있는 값 보고 표 그리는 거. 됐지? 뭐야? X 나올 수 있는 건 몇 개 있냐? 사탕 하나, 과자 하나, 음료수 2개. 그리고 꺼내는 건 2개 꺼내는 거네? 그러면 음료수는 지금 빵개 가능한가? 사탕 하나, 과자 하나 꺼내면 빵개 가능하네. 이렇게 되겠네. 됐지? 그럼 또 자네들은 표 그려서 동일하게 계산하실 돼. 마지막에 이제 이런 것만 추가되는 거야. 따라서 이것도 내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님들이 하십시오. 됐지? 자, 그러면 또 벌써 통계의 첫 번째 이산확률 변수 끝. 이산확률 변수의 기본이 끝. 그럼 이제 뒤에 넘어가면 이항분포. 자, 이항분포도 설명만 이걸 봐도 되고 보기만 하면 와 이게 뭐예요? 졸라 어렵게 보이네요. 맞아, 통계가 원래 개념 설명이나 개념 써 있는 거 보면 굉장히 어렵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 그러나 실상은 별거 없는데 그래도 확실한 건 이항분포는 최소한 눈치는 채야 돼. 이거 이항분포다. 눈치를 못 채버리면 조금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 자, 그럼 다시 말해. 이항분포 한번 보기 전에 이항분포 보기 전에 다시 한번 매번 할 때마다 계속 그려줄게. 제발 이 큰 지도를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이 큰 지도 좀 머릿속에 잘 넣어놔. 이산 중에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이항분포가 있다고 그랬지. 요 기호도 잠시 후에 얘기해 줄 거고. 그 다음 원래 이산은 기본적으로 표 그리는 거. 그 다음 연속 그래프 그리는 거. 넓이로 뭐 거시기 하는 거. 그 다음 정규분포에서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는 거 중에 여기가 끝났고 이제 여기 하는 거야. 이항도 이산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해서 이항분포도 표다. 알겠지? 그런데
이 두 가지 차이를 봐. 자,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잘 느껴보도록 해라. 문제 없지? x가 가질 수 있는 값 쪼르륵 나올 거고 확률 쪼르륵 작성되지? 뭐 주사위 던지는 x 1, 2, 3, 4, 5, 6. 그 다음 확률은 뭐 주사위잖아. 다 6분의 1이지 뭐. 이거 이제 일반적인 이산 확률 변수 상황 맞아? 됐지? 자, 이제 이항분포의 상황을 쓸 건데 특이사항을 잘 보십시오. 주목해야 될 점. 자, 이게 이항분포 상황이야. 자, 일단 자네들 이항분포 모른다 치고, 그러니까 이항분포를 모르면 못 푸는 건 아니야. 왜냐면 어쨌든 이거 x 이산이지. 셀 수 있지. 셀 수 있지. 자, 그냥 모르는 상태로 한번 쭉 진행해 볼까? 셀 수 있네? 그럼 자네들은 뭐부터 해야 돼? x가 가질 수 있는 값부터 해야 되지. 뭐 있어? 다 불러봐. 0 되지? 아, 잠깐. 문제는 알아들었어? 주사위를 10번 던진다고. 그래서 6이 나온 횟수를 x로 한다고. 가능한 거? 0, 1, 2, 3, 4, 5, 6, 7. 여기 시행 횟수에 따라 0부터 출발해서 빠짐없이 다 값이 잡히는 거 확인되지. 맞지? 확률 구해볼까? 그래서 앞서 이산확률 변수 할 때 생각해보면 여기 확률은 다양하게 구했어. 그냥 한 번에 6분의 1 유사히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니들 막 상호 조합 쓰기도 하고 맞아? 다양하게 구했었지. 지금은 어떻게 구해야 되지? 자, 야, 주사위 10번 던져서 6이 빵번 나올 확률 뭐라고 쓰면 돼? 6이 나올 확률이 이제 6분의 1이지. 6이 안 나올 확률은 6분의 5인 거야. 그치? 6분의 5만 10번. 맞지? 자, 한 번. 6이 한 번 나올 확률은? 하면서 지금 그 계산이랑 똑같네?가 지금 딱 연상이 돼? 내가 말했잖아. 그거 다시 통계에서 나올 거라고. 지금 나온 거야. 맞아? 자, 그러니까 이거도 한번 완성, 그냥 풀 버전으로 완성을 시켜보면 우리가 원래 보통 이건 안 쓰지. 어차피 1이라. 근데 이제 한번 써보면 맞아? 이항분포 상황 첫 번째 이런 시행 횟수가 있어. 그리고 횟수를 x로 잡아. 그 다음 두 번째 x값이 시행 횟수 기준으로 0부터 그냥 무조건 이렇게 잡혀. 그 상황이 그렇잖아. 외유가 아니라 당연히 이렇게 잡혀 그냥.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확률 계산이 무조건 독립시행 계산으로 계산되지. 6이 두 번 나올 확률은? 됐냐? 이게 이게 이항분포야. 됐어? 여기다 총알 한 방을 박아놓고 돌리면 총알 나갈 확률은 6분의 1. 내가 얘한테 10방을 쐈을 때 총에 쳐맞은 횟수 이런 거라고. 됐어? 그래서 확률 구하는 계산식이 어느 정도 좀 고정이 돼. 앞에 그냥 이산은 x부터 노답이야. 설정하기에 따라 다양하게 잡히잖아. 음수 잡힐 수도 있고. 아까 동전 던지기 하면 갑자기 막 100, 200, 500 이렇게 잡히지. 그러니까 뭔가 좀 특정되지 않고 완전 랜덤이지. 확률 구하는 것도 그때 주어진 상황에 따라 확률 구하는 계산식 자체도 매번 랜덤이었지.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 랜덤이 아니야. 여기 x는 무조건 얘에 따라서 이렇게 순서대로 잡히는 거 확정. 그지? 계산은 독립시행 계산으로 확정. 그지? 이러면 이제 수학자들이 뭐 좋아해? 이런 거 평균 구하려면 또 매번 좀 해봐서 알잖아. 평균, 분산, 특히 분산 구하는데 짜증나지. 공식화 시킨다. 왜? 틀이 어느 정도 고정되잖아. 맞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수학자들이 원래는 이제 제대로 유도하려면 이제 시그마 쓰고 막 해야 돼. 이것도. 됐어? 근데 지금 여는 교과서를 뒤져봐도 그 증명 과정은 이제 생략, 삭제돼 있고 그냥 직접적인 예시만 들려져 있어. 자, 그냥 계산해봐. 자, 짠! 이렇게 되지? 이거야? 뭐 이런 느낌이야, 증명이. 그치? 그래서 결론은 저런 식으로 수학자들이 공식화 시켜서 이항분포 상황에서 평균 분산을 구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요. 됐냐? 자, 따라서 잠시. 그래서
요런 상황을 이항분포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제 표기하기 시작해. 이 상황은 이항분포네. 이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 물결. 기호 좀 지켜서 써. b야. 바로 열고 이 자리에 시행 횟수가 이 자리에 들어가. 여기는 요 x가 발생할 확률이 들어가. 다시 말해 지금 6이 나온 횟수를 x라고 잡았기 때문에 지금 요게 메인이야. 요게 저 6이 나올 확률이지. 그게 요 자리에 들어간다. 이렇게 앞으로 표기하게 된다. 너네도 문제 풀다가 이거 이항분포네. 그럼 딱 이렇게 쓰면서 시작하면 되고. 됐어? 됐지? 이게 증명을 다 일일이 할 일이 없어서 어찌 보면 참 편안하기도 하면서 너네들도 뭐 차라리 그냥 결론은 외우는 거 이러면서 단순하게 생각하기엔 좋지. 즉 어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면 시행 횟수 n회라고 치고 x가 발생할 확률을 p라고 치고 우리 맨날 쓰던 대로 q는 p의 여사건이라고 세팅을 한다 하면 다음과 같이 공식화. 외우기도 쉬워. 평균 둘이 곱하면 돼. 분산 둘이 곱하고 여사건 확률까지 곱하면 돼. 표준 편차는 루트 씌우면 끝이고. 됐냐? 그런데 이항분포 했을 때 이것만 머릿속에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왜냐? 이항분포 상황을 던져줬음에도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이항분포 상황을 던져줬음에도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뭐 자 평균 뭐야? 그러면 둘이 곱하면 되지. 6분의 10 이러면 되는데 이항분포 던져주고 그냥 직접적인 특정 확률을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즉 이거는 결국 뭐야? 이산확률 변수도 이항분포도 원래 이렇게 표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항분포에서 확률 구하는 계산이 독립시행 계산이지. 맞아? 그러니까 방금 전에 내가 2일 확률 구하라는 게 이거 쓰라는 얘기인 거야. 해서 이렇게 단독적인 확률이 주어졌을 때 쓸 수 있어야 돼. 이게 나와 있어도 이렇게 물어보면 시행 횟수가 10이네. 총을 10방 갈겨서 제가 2방 맞을 확률은 그걸 구하라는 얘기야. 그지? 10C2에 6분의 1에 제곱에 6분의 5에 8제곱 이런 식으로 잘 작성도 할 수 있으면 오케이. 이항분포는 요게 다다. 됐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알아봐야 돼. 말이 계속 바뀔 거거든. 주로 바뀌는 게 이제 이 횟수를 그 사람 수로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 주로 자주 바뀌는 거 그냥 몇 가지? 어느 숙소에 10명이 예약을 했는데 휴가철이라고 예약을 했는데 이 예약을 말로 다 써야지. 예약을 이것들이 정신이 빠져가지고 10명 중에 2명꼴로 취소한대. 됐어? 요래놓고 뭐 이런 상황. 딱 이런 상황. 이 10명이 바로 주사위 던지는 횟수와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고 10명 중 2명꼴로 취소한다? 취소할 확률을 준 거고. 됐냐?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이제 이 문제 상황에서의 x는 이렇게 잡아줘야 적절하겠지. 예약을 취소한 사람 수. 횟수야, 횟수. 맞아? 그치? 그래서 이항분포는 일단 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 이항분포다. 이제 나중에 좀 부교재 문제 풀 때 막 섞여 있을 때 잘 눈치 까야 돼. 이거 이항분포. 됐어? 눈치를 못 가면 어떻게 하면 돼? 이항분포도 원래 이산이라고 그랬잖아. 만약에 네가 눈치를 못 갔어. 그러면 근데 이산이네. 이산으로 할 일을 해. 하면서 눈치 까야 돼. 이산인데 얘가 막 이렇게 잡혀? 근데 그냥 이산도 저렇게 잡힐 수 있지. 그래서 저 확률을 구하려고 보니까 확률을 구하는데 내가 독립시행 계산을 하고 있어. 그럼 최소한 거기서 눈치채야 돼. 정신 차려. 이항분포잖아.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알겠냐? 명중률이 80%인 어느 사격수가 표정을 향해 10발을 갖다가 쏠라고 한다. 빵빵빵. 표적을 맞춘 횟수가 x로 잡혀있네. 그치? 시행 횟수 10발. 횟수 x. x가 가질 수 있는 값 생각해보면 빵발 맞을 수도 있고 한 발 맞을 수도 있고 2발 맞을 수도 있고 3발 맞을 수도 있고 10발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확률 계산은 독립시행 계산 이항분포 딱.
그럼 지금 이 상황이면 이항분포로 10발을 쏜다. 시행 횟수가 10회. 맞을 확률 10분의 8 이렇게 작성해주면 되고. 그러니까 이게 공식이지. 그러면 평균 따로 쓰자. 평균 NP니까 8. 분산은 NP, Q니 이게 이미 NP잖아. NP에 Q만 추가하면 되지. Q 6건 Q. 그럼 10분의 16이니까 분산은 1.6. 뭐 표준 편차 구해라 그랬으면 루트 씌우면 되고. 됐나? 그런데 기습 이거 물어보면 딱 생각해서 이러면 그러면 10발 중에 한 발만 맞아야 되니까 10분의 8이 한 번, 10분의 2가 9번이라고 여기까지. 당연히 계산을 할 일은 계산은 안 하고 보통 방정식으로 줘서 약분시켜서 지수 계산을 시키거나 뭐 아니면 뭐 단 8의 10제곱은 이렇게 따로 값을 주거나 둘 중 하나를 할 거나 이걸 당연히 계산할 일은 없다. 됐냐? 그리고 이거 표는 그냥 한 번 정도 연습하라고. 제발 잊지 말라고. 이항분포도 이산확률 변수이며 원래는 표다라는 거 잊지 말라는 뜻으로 1번 표 그리라고 한 거니까 당연히 이거 10개, 11개나 되는데 다 그리진 못하니까 그냥 한 1, 2, 3 정도만 그냥 요 정도만 해서 식만 그냥 쓱 몇 개 써봐. 그 정도 선이면 돼. 여기는 그럼 10분의 8도 빵번에 10분의 2가 10번 이런 식으로. 이건 한 번이지. 이러면 이제 10분의 2가 한 번, 10분의 8이 9번, 9번 이런 식으로 한 번 그냥 몇 개만 써보시면 돼요. 다 쓸 필요 없이. 됐지? 됐지? 이항 정리부터 시작해서 진짜 이 계산을 주장창 매번 나올 때마다 하고 있어. 그지? 자, 슈팅 성공률이 80%인 어느 축구 선수가 5번의 슈팅을. 자, 이런 거부터 시작이야. 그냥 생각 없이 풀지 말고. 제발 확률 변수 X 좀 잡는 연습 좀 해. 지금 이 문제는 X를 뭐라고 잡아야 되게? 이제 확률 변수를 문제에서 친절하게 이것을 확률 변수라고 하자라고 안 주기 시작할 거거든? 안 주면 잡아야 돼. 쉬운 문제는 안 잡고 대충 풀어도 풀려. 하지만 잡는 연습할 줄 알아야 돼. 얘 X 뭘까? 그래서 확률 변수가 나와 있지 않을 때 얘를 세팅하는 하나의 두 개의 키워드가 있는데 이 문장을 찾아봐. 뭐뭐뭐의 평균. 평균이 뭔가 주어져 있나 확인. 아니면 땡땡땡 확률 둘 중 하나를 찾아. 물론 이제 요거는 저기 뒤에 정규분포 가야 있는 거고 지금은 뭐 후자지. 확률 변수를 대체 뭘 잡을지 감이 안 와요? 확률이 있는지 찾아봐. 확률 나와 있지. 무엇의 확률이야? 슈팅이 들어갈 확률이지. 그럼 이 문제의 X는 라고 잡아주면 되는 거야. 됐냐? 됐지? 확률 변수 X를 설정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잘 습관화 시켜 놔야 돼. 이 문제는 X가 뭘까? 이런 거 잘 연습해 놔야 돼. 그래야 약간 고난이도의 문제들을 풀 때 길잡이가 될 수가 있어. 됐지? 됐지? 그래서 이 X가 바로 슈팅이 들어간 횟수고요. 5방 슈팅을 때리겠다니까 시행 횟수가 있고 확률은 독립시행 계산이 되는 이항분포가 되는 거고 확률은 10분의 8이 되는 거고 4골 이상 들어갈 확률을 구해라. 슈팅이 들어간 횟수가 4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라는 거구나 하고 기호로 딱딱딱딱 쓸 줄 알게 처음 배울 때부터 연습해라. 알겠지? 됐냐? 됐지? 그리고 그럼 당연히 이제 이거는 이제 NP, NPQ 그게 아니지. 그냥 딱 이산이랑 똑같아.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해서 더해야 되는 거지. 또는 이제 표를 그렸을 때 여기랑 요거 구해서 더하라는 거 아니야. 그지? 됐지? 굳이 지금은 이제 표를 그릴 필요는 없지.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딱딱딱 집어서 확률 구하라고 하면 구할 줄 알아야 돼. 자, 한번 구해보자. 이거부터 5C4에 10분의 8 약분할게. 약분하자. 밑에 또 보면 5분의 막 돼 있잖아. 보기 보면서 맞추는 거야. 확률이 5분의 4지. 자, 그럼 5분의 4의 4제곱 5분의 1의 1제곱 더하기 5발 다 들어가 5방이 아니지. 하여간 4골 5골 다 들어갈 확률은
이라고 쓰면 되는 거고. 됐나? 그 다음은 이제 당연히 계산은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되죠가 아니라 좀 빡세지. 그래서 보기 보고 맞춰 나가야지. 지수 계산 좀 잘 해줘야 되겠네. 5의 4제곱, 5의 1. 자체적으로 5의 5제곱이잖아. 얘 계산하면 분모가 5의 4제곱, 분자가 5 곱하기 4의 4제곱. 다음 여기는 5의 5제곱분의 4의 5제곱. 바로 이미 통분이 되어 있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걸 약분을 하면 안 되지. 5의 5제곱분의 분자 쪽이 5 곱하기 4의 4제곱 더하기 4의 5제곱. 됐네. 4의 4제곱 묶어주면 5 플러스 4니까 9 곱하기 4의 4제곱 확인되네. 분자가 이거고 분모가 이거네. 보기에 보면 있지. 몇 번이야? 5번이네. 됐나? 자, 8개 동전을 동전 8개를 뿌려서 앞면이 나온 개수라고 했네. 이항분포인 거 보여? 되냐? 자,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지. 동전 하나를 8회 던지는 거라 보면 되지. 이때 앞면이 나온 횟수를 x라고 하는 거야. 맞아? 말은 계속 바뀌잖아. 그 본질을 잘 꿰뚫어야 돼. 그래서 x가 가질 수 있는 값을 보면 하나만 앞면, 빵개, 앞면 빵개, 앞면 1개, 앞면 2개, 앞면 3개, 앞면 4개, 앞면 총 8개. 그래서 순차적으로 잡히고. 확률도 아까 그래서 내가 습관 들이려고 그랬잖아. 동전 던지기 앞, 뒤 이런 계산은 독립시행 계산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야. 그지? 그러니까 이거 아마 동전 계산, 독립시행 계산일 거야. 즉 이항분포. 바로 잘 눈치채주면 되고. 시행 횟수가 8회인 거지. 확률은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를 x라고 놨으니 x가 발생할 확률은 앞면이 나올 확률이 되는 거야. 동전 하나를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 되냐? 자, 기대값은 뭐 구하라는 거? 기대값은 평균 구하라는 거지. 동전 개념에서. 실은 평균까지는 이렇게 구해도 돼. 그냥 이렇게 해도 돼. 안에 거 전개하면 이렇게 되지. 평균만 된다. 다 뜯어서 해도 돼. 됐나? 됐지? 이렇게.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거 공식 NP.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 이거 분산해서 나오는 거지. 그치? 분산해서 나오는 거 이용해서 구해주시면 된다. 천천히 구해. 잘. 분산 평균. 거꾸로 썼잖아. 뭐 어때? 평균 4. 분산은 NPQ니까 2겠네. 그러면 이 제곱의 평균은 2 플러스 16, 즉 18이 되겠네. 얘는 2고. 됐지? 됐지? 그러면서 이렇게 갑자기 기습적으로 이렇게 이항분포지만 이렇게 딱딱 지정하는 확률을 구하면 식으로 쓸 수 있어야 되고. 됐지? 일단 보자. 지금은 뭐 제 실생활 상황이 아니라 그냥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라고 그냥 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뭐 x를 잡을 필요는 없지. 잡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대로 쓰면 되겠네. x가 이항분포 np다. 일단 관계식 준 거지. 평균이 2다. np가 2다. 분산이 1이다. np. 자, 여기서 여기 이제 보통 취향껏 하십시오. 보통 저 q라는 거를 계속 내가 이렇게 쓴다고 말하고 있잖아. 맞아? 그래서 나는 계속 q를 쓰긴 해. 근데 q를 쓰실 분들은 이 관계식이 당연히 들어있어야 되고 때에 따라서 저는 문자가 많은 게 싫어요 그러면서 아예 그냥 q라는 문자조차도 안 쓰고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어. 무슨 소리인지 알지? 그게 그거거든. 본인이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어쨌든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연립인데 뭐 NP가 2니까 결국은 이게 2Q가 1이다네. 따라서 Q는 2분의 1. 그럼 P는 이것의 여사건이니까 똑같이 2분의 1이겠네. 됐나? 그러면 N은 여기서 구하면 되지. P가 2분의 1이면 N은 4네. 따라서 이항분포 상황은 완성이 됐습니다. 4의 2분의 1. 됐지? 그리고 확률을 직접 써서 분수. 계산을 다 해야 되나 보네. 하자. 2. 뭐 하나 예시 들어. 뭐 총 하던가. 총 4방 써가지고 2방 맞을 확률. 그거 쓰라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지금 4방 써야 되니까 4, 2에 2분의 1에 제곱 2분의 1의 제곱. 한 번에 이제 나중에는 한 번에 이건 똑같네. 그러면서 2분의 1의 4제곱 쓰겠지 뭐.
그 다음 30 곱하기 x가 1일 확률, 총알 한 방만 맞을 확률, 4시 1 곱하기 2분의 1의 1제곱에 2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분수처럼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뭐 당연히 싹싹 약분될 거고. 그럼 밑에는 4, 32, 6, 위에는 30 곱하기 4. 정답은 20이 되겠네요. 자, 확률 질량함수가 던져져 있다. 확률 질량함수가 뭐였는지 안 까먹었나? 그냥 이상 확률 변수에서 확률 구하는 관계식이라 그랬어. 됐어? 그러니까 오히려 이상 확률 변수에서 제일 아마 너네들 입장에서 제일 짜증나는 경우가 그냥 상황을 말로 주저리 떠들어 놓는 거. 뭐 이런 공이 뭐 불량품이 3개 있고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그래서 니들이 직접 표를 그리고 확률도 다 구해야 되는 그거. 그게 제일 손이 많이 가는 거지, 그지? 제일 좋은 게 언제? 표가 주어지는 게 제일 좋고. 됐어? 그다음으로 제일 좋은 게 지금처럼 확률 구하는 함수. 그냥 쉽게 너네들 맞춤형식으로 말할게. 확률 구하는 함수식 자체가 던져져 있으면 그것도 좋은 거야. 그것도 좋은 거야. 잠시. 확률 구하는 식 자체를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줘버렸어. 됐냐? 이러면 이것도 좋은 거야. 왜? 그러면 여기 이제 x값은 몇 개 정해줄 거거든. 그럼 그 정한 거 그대로 갖다 쓰면 되고, 그 확률도 그냥 직접 대입해서 구하기만 하면 되고, 함수 관계식이 있는 거라고. 이것도 더 좋은 거야. 알겠어? 더 좋은 경우라고. 따라서 얘도 지금 확률 질량 함수를 줬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원래는 이제 표를 그리기 시작하면 돼. 이산이잖아. 질량 함수 자체가 이산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이산이 맞아. x가 가질 수 있는 값도 잡혀 있네. 그럼 너네들은 그대로 표 그리면 돼. 너네들이 직접 확률을 한 땀 한 땀 계산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집어만 넣으면 돼. 알겠지? 확률 질량 함수. 말이랑 관계식이 복잡해서 그렇지 확률 질량 함수가 주어지면 그것도 좋은 거야. 알겠지? 그런데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대놓고 독립시행 계산, 확률 구하는 식이 독립시행 계산입니다. 그러면 표까지 갈 것도 없이 너 이항분포구나 하고 바로 받았으면 된다. 시행 횟수가 몇일까? 50이겠지? 이거는 뭐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내 설명을 잘 이해했으면 자연스럽게 아는 거야. 그지? 확률만 조심해. 확률이 몇일까? 지금 5분의 1이 있고 5분의 4가 있잖아. 5분의 1이야? 5분의 4야? 왜 5분의 1이 앞에 있어서? 아니야. 요거의 일치 횟수를 봐야지. 총을 3방 맞았다. 그러면 여기가 3이라고 들어가는 거잖아. 저기가 일치한 게 확률인 거지. 됐지? 따라서 실은 이거는 표 그릴 것도 없이 그냥 생긴 거 딱 보고 너 이 자식 잡았다 하면서 이항분포 해주시면 되고, 그럼 남은 건 뭐 공식 끝. 됐나? 자, 그 다음 식을 계산하시오. 이 또한 그래도 이항분포에 대한 정의나 구조가 잘 어느 정도 있어야 되거든. 자, 생각해봐. 알아보겠냐? 당연히 무식하게 계산하라는 문제가 아니겠지. 됐어? 됐지? 그런데 일단 적어도 저기 독립시행 계산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걸로 봐서 이항분포 눈치를 채야 되고, 이거 지금 뭐 계산하는 거, 그러니까 그냥 이항분포가 MP, NPQ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처음에 보여준 것처럼 이항분포도 원래는 표야 라는 게 계속 이미지가 머리에 들어 있어야 돼. 지금 잘 보시면 16C 0에 4분의 1에 0제곱에 4분의 3에 16제곱. 지금 딱 이런 표의 어떤 계산을 한 것임을 상상을 잘 해야 돼. 맞아. 그냥 식 계산을 쭉 보고 이걸 계산하라는 건 아닌 것 같고 뭔 난리를 쳐놓은 거지? 생각하면 그래. 근데 얘는 어차피 0이잖아. 곱하면 날라가.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3 곱하기 이거가 쭉 진행돼 있지. 맞아? 끝까지도 가고 있지. 맞아? 이게 선이잖아. 맞냐? 그냥 눈치 까면 푸는 거고 눈치 못 가는 사람은 이게 뭐예요? 히읗 이러다가 이제 삽질하다가 가는 거야. 즉 얘는 지금 이항분포 시행횟수 16에 확률은 이제
뭐 이런 거. 요런 거 일치하는 걸 봐야 되지. 4분의 1이겠네. 이것의 평균 구하는 식을 길게 늘어뜨려 놨을 뿐이야. 그래서 정답은 4. 그래서 이항분포하면 NP, NP, Q랑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이항분포도 이산확률 변수이며 표가 분명히 존재하는 애라는 거를 항상 생각을 잘 하시도록 하십시오. 되냐? 그 다음 7번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48번 했다. 시행 횟수가 일단 등장하는 걸로 첫 번째 의심. 두 눈의 수의 곱이 짝수가 된 횟수가 잡혀있네. 여기서 90% 이상 확신. 되냐? 그리고 확률 구하는 계산이 독립시행 계산이겠구나 생각해서 딱. 그래서 시행 횟수 48. 그런데 이제 뭘 구해줘야 돼? 확률 구해야 되잖아. 어떤 확률을 구해야 돼? X가 발생할 확률. X가 뭔데? 주사위 2개를 던져서 두 눈의 수의 곱이 짝수가 나올 확률 구하는 것만 추가로 해주시면 되겠네. 자, 곱해서 짝수면 6건 쓰는 게 낫지. 곱해서 홀수인 경우 쓰는 게 훨씬 더 빠르지. 그렇지? 곱해서 홀수란 얘기는 나온 두 눈의 수가 전부 다 히읗이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주사위 이건 뭐 주사위이기 때문에 확률해도 되고 경우의 수해도 돼. 경우의 수로 하면 36가지 분의 홀수인 경우는 3가지 곱하기 3가지니까 9가지. 맞아? 135, 135. 그지? 확률로 바로 한다면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홀수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 맞아?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해서 4분의 1. 뭐 어찌 됐건. 근데 우리 짝수가 되는 거 구해서 이거 우리 지금 6건 쓰기로 한 거잖아. 그러니까 짝수가 나올 확률은 1에서 빼야지. 즉, 두 눈의 수의 곱이 짝수가 될 확률은 4분의 3. 이렇게 되는 게 맞지. 남은 건 공식. 자, 님들이 자주 하는 거네? 5개의 답지 중에 하나를 택하는 오지선다형 20문제가 있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해서 싹 다 찍기로 했을 때 뭐 이런 거잖아, 지금. 그지? 찍어서 맞아 쓴 개수, 맞은 문제 개수를 X라고 하자. 너네들이 평소에 하던 지거리가 그게 실은 이항분포 상황이란다. 시행 횟수 20회. 정답을 맞을 확률 5분의 1. 9번.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확률 변수 3X-4의 표준 편차는 기호로 쓰면 이거 시그마 소문자야. 하여간 결국 이거를 구하라는 얘기구나. 그럼 이건 앞에서 배운 성질에 의해서 이걸 구하라는 얘기고요. 그렇지? 이제 슬슬 말로 상황이 주어지기 시작하니 자 해볼까? 주머니에 흰 공 2개, 빨간 공 3개, 노란 공 1개가 들어있다. A 2개, B 3개, C 하나.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를 꺼내서 보고 다시 넣는다. 독립시행됐어 일단. 맞지? 보고 넣는다. 독립시행됐어 일단. 이 시행을 N회 시행 횟수 있네. 안 알려줬지만. 그 다음 이때 주머니에서 흰 공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하자. 이항분포. 근데 이제 미지수가 막혀있네. 시행 횟수가 N. 확률은 무슨 확률을 써야 돼? 흰 공이 나올 확률 써야 되네. 다시 시행 확인 잘해. 이렇게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공을 1개 꺼내서 흰색 A가 나올 확률 구하는 거 맞지? 뭐야? 6분의 2, 3분의 1이네. 됐네. 받아쓰기만 잘 해주시면 되겠지. 평균이 16이다. 3분의 1n이 16이다. n은 48. 자, 구하라고 한 건 이거. 어쨌든 베이스는 평균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거를 구하라는 것과 같고 제곱의 평균은 이제 분산 구하는 공식에 들어있는 애지. 제곱의 평균 빼기 이거 그냥 m이라 쓸게. 평균의 제곱. 따라서 제곱의 평균 구하는 방법은 분산 더하기 평균의 제곱. 그대로 계산해 주시면 끝. 됐지? 뭐 어려운 거 없지. 아직은. 10개의 제비 중 당첨 제비가 4개 들어있는 상자가 있다. 50명의 인원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제비를 뽑아서 당첨 여부를 확인하고 다시 상자에 넣었다야. 그치? 보고 넣기. 독립됐어. 그치? 그럼 아마 저 50명이 시행 횟수가 되겠지. 당첨된 사람 수, 당첨된 횟수 같은 말. 이항분포.
이렇게 이항분포 문제만 몰아놔서 그렇지 이것도 이제 빨리 부교재로 돌아갑시다. 4방, 8방 다 섞여 있을 때 눈치채는 게 중요하니까. 어쨌든 지금은 확률은 당첨 제비 10분의 4가 당첨될 확률이겠네. 그 다음 이런 것들은 이제 확률 변수의 성질 잘 쓰라는 얘기고. 이거는 9 곱하기 분사. 다음. 자, 문자를 2개로 붙여놨네? 그러니까 이제 2문제 붙여놨네? 천천히 잘 정리해.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좀 잘 쓰라고 한 거야. 본인이 알아보기 좋게 정리를 잘 할 수 있어야지. 자, 한 개 주사위를 20번을 던진다. 이때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로 잡혀있네. x라고 했네. 자, 끊고 가자. 즉, 저 S는 지금 이항분포 상황이 맞으며 시행 횟수는 20번. 1이 나온 횟수기 때문에 1이 나올 확률을 써주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이어서 다른 상황이 또 주어졌어. 한 개의 동전을 n번을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y라 잡혀있네. 따라서 y는 또 다른 이항분포인 상황이겠네. 동전을 n번 던졌어. 앞면이 나온 횟수니까 확률은 앞면이 나올 확률 써주시면 되겠고. 그대로 받아쓰기만 하면 되겠네. y의 분산이 x의 분산보다 커라. 됐지? 받아쓰기. y의 분산이니까 요거를 보고 npq. 그대로 부등식. x의 분산은 npq. 별거 없지? 따라서 부등식 잘 정리해 주시면 여기에 4로 넘어오면 어떻게 되냐? 6 곱하기 6 곱하기 20 곱하기 5 곱하기 4니까 9분의 100. 됐지? 구하는 건 n의 최소값 구해라. n은 말이 안 나와 있어도 던진 횟수기 때문에 자연수. 따라서 자연수 이거 최소값 몇이냐? 얘 몇 점 몇이야 이거? 1점. 아니지 1점이 아니라 10. 11점 어쩌고 저쩌고네. 그거보다 커야 되는 최소값은 12. 괜찮지? 빠르게 기본적인 개념 훑고 뭐 이제 확률 이거 뭐 벌써 이제 3단원째 와봐서 알겠지만 실은 메인 훈련은 부교재부터야. 그치? 다 섞여 있는 상태로 실전들 쌓아야 되는 건 부교재부터. 자, 이제 드디어 연속으로 넘어왔다. 또 그림! 이렇게 그려주는데 머릿속에 넣어라! 이 큰 지도를. 그치? 지금 이제 여기가 끝난 거야. 이제 드디어 일로. 자, 연속이 뭐였어? 이제 셀 수 없는 단위로 가는 거야. 됐지? 자연수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니까 자, 이산확률 변수는 아까 프린트 문제도 있었지만 그래프가 그려진 경우도 있었지. 근데 그냥 막대 그래프지? 그지? 그릴 순 있으나 안 그리는 거야. 연속은 표를 못 그려. 그거 어떻게 다 그려? 1부터 2까지만 잡아도 이 안에 실수가 얼마나 많은데 여기서부터는 표를 못 그려. 알겠지? 표를 못 그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시 너네들이 익숙한 표현인 함수 이런 거 등장하게 될 거고 그래프가 부활하게 된다. 됐나? 그리고 이제 어떤 조건을 또한 계속 이런 식이야. 이산확률 변수인데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이렇게 특수한 경우가 되는 거고 연속확률 변수인데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 느낌이야. 알겠지?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연속 이 부분을 할 차례. 해서 아까 내가 이산확률 변수에서 사용하는 함수 이름이 확률 질량 함수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서 확률 질량 함수를 갖다가 뭐 예시 들어주기를 뭐 이런 식으로 뭐 아무거나 10C 2분의 뭐 7C X 뭐 이런 식으로 원래는 이제 3C 뭐 2 빼기 뭐 이런 식으로 관계식 막 생긴 건 더럽게 생겼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확률 질량 함수가 주어지면 너네 입장에선 더 고마운 거다. 그냥 표 바로 그리면 되거든. 확률 구할 때 잘 집어넣기만 하면 되거든. 쳤다가 0 넣으면 몇, 1 넣으면 몇. 그지? 그래서 이산확률 변수에서 이 확률 질량 함수라는 놈은 직접적으로 확률을 구하는 데 쓰는 함수예요. 확률을 직접 구할 수가 있어. 집어넣으면.
정의가 그래. 됐지? 자, 근데 내가 아까 살짝 말은 해줬지만 이제 여기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게 등장한다고 그랬어. 이름만 더러운 거야. 됐어? 해서 연속 확률 변수에 넘어오면서부터는 확률 밀도 함수. 그러면서 그 표현을 다시 너네들이 알던 익숙한 함수 표현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함수 관계식 및 그래프가 다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즉 일단 이런 식으로 되냐? 물론 이제 여기 실전에서는 직선밖에 안 주어져. 일단은 그냥 설명상 곡선으로 할게. 이때 이게 바로 확률 밀도 함수야. 정의가 그래.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이 확률 밀도 함수는 집어넣는다고 확률 아니다. 제발 잊지 마. 됐어? 그러니까 아까 확률 질량 함수랑은 다르게, 뭐 예를 들어 여기 확률 관계식이 막 이렇게 있어. 뭐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 1 집어넣으면 몇 하고 나올 거 아니야. 이게 확률이 아니라고. 됐어? 그럼 이건 뭐예요? 고등 과정에서는 딱히 알 필요 없어. 아니야. 하여간 중요한 건 너네들은 확률 밀도 함수는 걷다가 니들이 x에 몇 넣는다고 해서 확률이 나오는 게 아니야. 그냥 고등 과정에선 필요 없는 값이 나온다. y좌표가 나오겠지. y좌표가 나오겠지. 하지만 그게 확률이 아니야. 그리고 어차피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것들은 이제 왜라는 물음은 빼시도록 하십시오. 어차피 고등 과정으로 설명이 안 되고요. 그냥 받아들여 주셔야 돼.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는 기본적인 정의가 일단 구간이 잡힙니다. 시계로 따지면 저 시계 바늘이 돌아가는 구간 0부터 12까지 뭐 이런 느낌이야. 구간이 잡힙니다. 그 구간 내에 그래프가 이렇게 쓱 하고 그려지고 걔 이름이 fx 이러면서 확률 밀도 함수라고 나와. 그리고 그랬을 때 그럼 확률은 어떻게 구하나요? 일단 아까 내가 시계 예시를 들어줬지만 연속 확률 변수에서부터는 이렇게 특정 지정값의 확률은 물어보지 않아. 왜? 저거 무조건 몇이길래? 0이야. 아까 시계 생각해. 시계 바늘을 돌려서 정확히 6에 멈출 확률? 0이라 그랬지. 왜? 6에 멈춘 순간은 한 가지밖에 없겠지만 분모가 무한대라. 맞아? 무한대분의 0 숫자꼴 생각하면 돼. 그지? 그래서 이런 거 연속 확률 변수인데 이렇게 물어봤다? 그럼 0이 답이야. 그러니까 안 물어봐.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계속 그래서 구간을 물어볼 거라 그랬지. 저 시계 바늘을 랜덤하게 빡 돌려가지고 5와 6 사이에 설 확률 이런 식으로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이렇게밖에 확률을 물어볼 수 없어. 물론 이게 만약에 이산에서 물어봤다면 얘는 이산에서 만약에 저렇게 구했고 만약에 그 x가 이산에서 자연수로 잡혀 있다면 얘는 이산에서는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였겠지. 맞지? 하지만 연속 확률 변수에서 저렇게 물어봤다. 확률은 이제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에서 3과 4와 x축 사이의 넓이를 구해주시면 돼. 마치 너네들 정적분의 면적 구하는 것처럼.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확률이 저기 미적분과 함께 묶여 있을 때는 실제로 적분으로 구하기도 했어. 됐냐? 됐지? 너네 넓이 구할 줄 알잖아. 그치? 근데 이제 지금 교육과정에서 미분 쪽이랑 아예 수투 쪽이랑 분리가 돼버려서 뭐 일단 교육과정 참 웃기지만 이미 너는 적분을 알지만 교육과정상 요 책상 적분은 쓸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선 다 직선밖에 안 나와. 왜? 직선은 적분이 아니라 잘라서 다각형 넓이 구할 수 있잖아. 맞아? 그런 행위를 좀 해야 될 거야.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넓이가 곧 확률이다 라는 거 기억. 됐지? 이유? 됐어. 궁금하면 대학 가서 통계학 들으면 돼. 오히려 속 편하지. 그냥 외워야 되네. 오케이. 그래. 오히려 속 편해. 됐지? 그러면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는 봅시다. 물론 이 특징조차도 어느 정도 다 외워줘야 되는 거. 자, 이제 그냥 직선으로 할게. 쓱. 확률 밀도 함수 fx의 특징 첫 번째. 일단 무조건 x축 위에 그려줘야 돼. 왜? 넓이가 확률이라 그랬잖아. 양수값이 나와야겠지. 그래도 뭐 수투 개념이 들어가니까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가면 정적분 때리면 음수 나오는 거 정도는 알지. 그래서 밑에 그려지면 안 돼. 첫 번째. 아주 간단하지. 그 다음 두 번째.
x가 정의된 구간이 있을 거야. 문제마다 달라. 지금은 a, b로 표현해 볼게. x가 정의된 구간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x가 정의된 구간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그 상태로 그 전 구간의 확률을 구하게 되면, 다시 말해 정의된 구간에 여기 전체 면적을 구하게 되면 몇일까? 1, 이산확률 변수에서 그 맨날 표 확률 다 더하면 1이다 하던 거 있지? 확률의 총합은 1이다가 여기에서는 해당 세팅된 구간의 전체 면적의 넓이가 1이다로 쓰이게 된다. 됐지? 그 다음 세 번째는 아까 말한 그래서 그 구간 안에 특정 범위의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 그 해당 범위와 x축 사이의 넓이가 확률이다. 이게 딱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입니다. 됐지? 개념은 이게 다야. 그래서 결국 이쪽에서 너네들 직선에서 저렇게 잘리면 보통 제일 많이 나오는 도형이 지금 딱 보면 알겠지만 사다리꼴이랑, 맞아? 그 다음 막 이런 거 넓이 구하려면 막 닮은 비 또는 직선의 방정식 세워서 집어넣기, 이런 약간 이제 좀 수원수투 쪽 느낌이 좀 날 거야. 그래프 쪽 느낌이 좀 날 겁니다. 됐지? 가자. 자,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이런 말은 잘 봐. 저게 정말로 그 방금 말한 넓이가 확률인 확률 밀도 함수가 맞는지 이거는 그래도 좀 읽어라. 잘 나와 있나 잘 봐. 맞대. 그럼 성질도 맞나 확인해 볼까? 삼각형이네. 넓이 몇이야?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1이지. 확률 밀도 함수 맞네. 자, 2분의 3부터 2까지 넓이 구해라. 2분의 3 여기잖아. 저거 넓이 구하라고. 됐지? 됐지? 자, 그래서 넓이 구할 때 이 부분을 잠깐만 보면 항상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보통 이제 수원수투 잘 못하는 애들이 맨날 닮은 비가 나요 다요 그러기도 하고, 직선 좀 능숙하면 직선이 더 편하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3이잖아. 그래서 여기 넓이를 구하려면, 물론 지금 얘는 딱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 훨씬 쉽지만 일단은 한번 볼게. 여기 넓이를 구하려면 실은 밑변의 길이는 바로 구할 수 있어. x좌표가 나와 있으니까. 맞아? 그럼 여기를 구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야. 항상. 그래서 지금이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 바로 나오지만 당연히 아닐 수도 있겠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지점에, 그래서 여기 높이 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말 그대로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하셔도 되고, 두 번째, 그냥 닮은 비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당연히 둘 다 할 줄 아는 걸 추천하지만 뭐 어쨌든 하나라도 확실하게 잘 하십시오. 즉,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요거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버리기. 기울기도 나와 있으니 기울기 능숙하게 구하던가, 아니면 직선이 지나가는 점 두 개를 정확하게 잘 이렇게 특정해가지고 해서 직선의 방정식 잘 세우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이거구나. 오케이. 그럼 거기에다 2분의 3을 집어넣은 y좌표가 높이가 될 테니까 여기다가 그럼 2분의 3 넣어야지. 이렇게 찾는 거 첫 번째. 됐지? 두 번째, 닮은 비 쓰기. 그럼 닮은 비를 쓰실 분들은 이제 얘를 이제 이렇게 잘, 그러니까 지금 저거는 닮은 비를 요 도형으로 봐야 되는 거지. 밑변의 길이가 2분의 1이네. 여기 전체적인 길이는 1이고, 그리고 여기 알고 있고, 그 상태로 여기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닮은 비에 이거 하여 잘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하고 잘 구하시고요. 됐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 뭐가 됐던 확실하게 한 가지로 잘 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됐지? 어쨌든 얘는 여기 넓이 구해주시면 끝. 그 다음 이거는 이제 확률 밀도 함수의 개념적인 내용. 이러면서 이쪽에서도 간간히가 아니라 자주 이런 표현들 등장할 때니까 또 나올 때마다 이게 뭐더라 그러지 말고, 냈다 알아? 냈다 알지? x좌표의 중점이 항상 2다. x는 2라는 직선의 대칭이다. 사람들 큰일 날라고. 쟤는 이런 식으로 변신하기도 하지? 이런 모양으로 변신하기도 하지? 그러나 중점이 일정한 거는 안 변해. 됐어? 하여간
자, 확률 밀도 함수라 돼 있고 f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다음 중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로 조건, 자격 조건 찾으란 얘기야. 자, 일단 탈락자부터 없애. 이거 밑에 내려가 있잖아. 안 돼. 밑에 조금이라도 내려가면 안 돼. 나머지 문제 없네. 자, 그럼 이제 나머지는 다 위에 그려져 있으니 뭐 찾으면 돼? 전 구간 면적 1인 거 찾으면 되겠지. 자, 원 들어가. 요 넓이 기본적으로 파이 붙잖아. 이거 반지름 1이라 맞아? 넓이가 딱 1이어야 돼. 얘도 안 되고. 둘 중에 누구야? 4번, 5번 중에 4번. 됐냐? 얘는 넓이가 사각형이야. 사각형. 2야 2. 다음 자. 방금 이 문제는 친절하게 그림을 그려줬다면 여기는 니들이 그리삼이라는 얘기. 즉 여기부터 잠깐 이제 드디어 뭐 약간 좀 수원수투 이런 냄새, 수원수투라고 하기에도 그냥 직선밖에 없어가지고 뭐. 다음 중 밀도함수가 될 수 있는 거 니들이 그려서 찾아라야. 범위는 보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네. 또 이것도 또 그런. 야, 솔직히 말해. 여기 있는 보기 5개 중에 못 그리는 거 있어? 다 시간 주면 그릴 수 있지?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뭐 절대값 붙은 건 당연한 거고 이런 거는 이렇게 특히 여기에서 많이 쓰지. 직선인데 범위가 잘려 있는 것들은 내가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그리라 그랬냐? 물론 뭐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의 y좌편 그러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의 y좌편 기울기 마이너스 2인 직선을 딱 그리고 근데 이제 마이너스 자르고 뭐 이래도 되지만 직선이 범위가 이건 수원수투 할 때도 말했던 거 아니야. 직선이 범위가 나눠져 있어? 그럼 내가 어떻게 그리라고 했어? 그냥 쉽게 그냥 점 찍어서 연결하라 그랬지. 여기서 특히 많이 하겠네. 예를 들어 요 4번 그릴 때 어차피 저 분수도 짜증날 거 아니야. 그냥 경계선만 잘 잘라서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나뉘어져 있고 그 다음에 1 이렇게 나뉘어져 있네. 그냥 연결하라 그랬잖아. 그지? 마이너스 1 여기다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다 집어넣으면 0. 그리고 당연히 불연속은 아닐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다 집어넣으면 0. 그 다음 1 저기다 집어넣으면 1. 이렇게 그리는 게 제일 속 편할 거야. 그치? 직선밖에 안 되니까. 그지? 그래서 넓이 확인해서 1인 거 찾으란 얘기입니다. 됐냐? 선생님 얘는요? 적분해야 돼요? 굳이? 그려만 봐도 알잖아. 2차 함수인데 y좌편이 1인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야. 구간은 마이너스 1부터 1이야. 당연히 얘는 아니지. 왜? 넓이를 구할 필요도 없지. 야, 요만큼만 이미 넓이가 1이야. 저게 넓이가 1이겠어? 아니지. 버리면 돼. 아니면 수투 연습할래요 하고 적분하려면 해라? 안 말림?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 막 이렇게 구하기도 했어. 계산해 보든가? 계산해 보든가? 야, 심지어 마이너스 1과 1이니까 우함수, 기함수 정적분도 쓸 수 있네. 근데 어차피 다 우함수네. 이것도 쓸 수 있겠네. 구하든가. 하여간 넓이 1인 거 찾으란 얘기고요. 됐냐? 찾아봐. 그 다음 4번. 절대값 붙은 그래프, 직선. 당연히 그릴 줄 알 거라고 보고. A가 뭔지 모르지만 고민할 필요도 없다. 어차피 확률 밀도 함수라 밑에 그려질 일은 없거든. 무조건 이렇게 그려지겠지. 무조건 이렇게 그려지겠지. 근데 구간이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적당히 잘라라.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2분의 3까지. 자, 여기 양날개는 칩시다. 즉 요거만 보란 얘기네. 딱 됐지. 그래서 너네들 아까 이산확률 변수 할 때처럼 이산확률 변수 문제인데 여기 확률에 미지수 띡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야? 확률의 총합이 1이다 먼저 했지, 그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번에는 함수에 미지수가 껴있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2분의 3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지금 높이가 2분의 3a란 말이야. 미지수가 막혀있네. 제일 먼저 할 일은 전체 넓이가 1이다. 심지어 얘는 y축 대칭이니까 절반이 2분의 1이다 써도 괜찮겠네. 맞냐? 절반이 2분의 1이겠네. 따라서 삼각형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가 2분의 3이지. 이거 곱하기 2분의 3a가 이거 왜 안 지워졌어? 이것이 반절의 넓이인 2분의 1이다를 통해서 a를 잘 구해주시면 되고. 됐나? a 구해보자. 몇이냐? 2는 하나 날려도 되고 4분의 9니까 넘어가면 a는 9분의 4 확인. a가 9분의 4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됐지. 2분의 3에다가 9분의 4 곱하면 몇이냐?
여기가 3분의 2네. 여기가 3분의 2 확인됐다. 따라서 그래프는 완성됐어. 이제 구하라는 확률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의 확률을 구해라. 여기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구해라. 마찬가지지. 이게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하나만 구해서 2배 해도 돼. 그럼 여기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밑변의 길이는 1이고, 이제 여기서 아까 말한 대로 여기 구하고 싶으면 직선을 쓰던 닮은비를 쓰던 쓰시면 된다. 근데 지금은 직선을 안 쓸 이유가 없지. 아니 설마 이것도 몰라? 아니 저 식도 나와 있는걸? 요거는 이제 안 접힌 부분이고 A 값이 주었잖아. 몇이었냐? 9분의 4였냐? 뭐 9분의 4x겠지 여기가. 그럼 여기에다 1 집어넣으면 여기에 y좌표는 9분의 4가 되겠네. 이렇게 구하시면 되지. 따라서 여기 한쪽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이러한 삼각형이 양옆에 2개 있으니까 정답은 9분의 4, 답 13이 되겠네요. 예전에는 이제 이쪽 파트가 곡선과 적분 다 섞여 있어가지고 이쪽도 되게 유형 많고 문제 많고 그랬는데 지금 다 쳐내지고 지금 내용이 별로 없어 여기도. 문제 보면 알겠지만 5번, 6번이 끝이야. 지금 정기분포 쪽에 내용이 좀 많고. 하여간 보자. x가 취하는 값의 범위가 0부터 4까지. 그 다음에 주어진 거 확률 밀도함수 맞는지 확인. 맞네. 자, a부터 구합시다. 뭐야 바로 써도 되지. 삼각형 전체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1. 따라서 a 값은 일단 2분의 1 문제없이 잘 구해줄 거고. 여기가 2분의 1. 구하라고 한 게 2부터 4네. 여기 넓이를 구하시오. 즉,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자, 이제 딱, 그래, 이 정도. 여기서부터가 이제 실전으로 본인들 취향껏 계산하시면 돼. 밑변의 길이는 쉽거든. 여기를 이제 본인의 취향대로 잘 구해주시면 된다. 취향 또는 문제마다. 이거는 너무 닮은비가 바로 보이기 때문에 닮은비로 해도 괜찮지. 닮은비로 볼 거면 뭐랑 뭐 봐야 돼? 이 노란색 삼각형이랑 요거랑 닮은비 봐야지. 엉뚱한 애랑 하지 말고 요렇게 봐야 되지. 맞지? 자, 파란색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4부터 1 사이니까 3이 될 것이고, 얘가 여기 높이가 2분의 1인 거 아까 구했고, 그럼 지금은 닮은비는 여기 높이를 잠깐만 h라고 놓으면 2대 h니 3대 2분의 1이라고 세워주면 적절하게 나오겠네. 뭐 아니면 2대 3은 h대 뭐 이 비례식이 딱 그게 그거지. 됐나? 직선 이용해도 괜찮지. 직선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야 되는 거야. 요 직선의 방정식을. 직선도 실은 능숙하면 이거 못지않게 빠르게 잘 구할 수 있어. 왜냐면 기울기 바로 나오잖아. 지나가는 점은 여기랑 여기를 쓸 것이고, 기울기 바로 구하면 되지. 이거 분의 이거. 맞아? 이거 분해인데 이거 왼쪽으로 가는 거라 기울기는 지금 마이너스 3분의 2분의 1이겠네. 따라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6분의 1. 따라서 요거 직선의 식은 y는 마이너스 6분의 1에 4,0 지나가잖아. x 빼기 4. 됐나? 거기에다가 아까 여기 좌표가 2였지. 2 집어넣어주면 y좌표 바로 나오지. 됐지? 이거 한번 해봅시다. 확률 밀도 함수다 그래 놓고 사다리꼴로 주어져 있고, 여기 보니까 미지수와 하나가 확인되네. 다시 한번 확률 밀도 함수 맞는지 잘 확인. 면적, 전체 면적이 1이다부터 해볼까? 자, 사다리꼴 넓이 공식 안 까먹고 있지? 아랫변 더하기 윗변이면 여기지. 5부터 3까지니까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가 지금은 k가 되겠네. 가 1이다. 자, 요거 약분해주면 4가 되니까 k 값은 일단 가볍게 나와주네요. 4분의 1. 여기가 4분의 1. 구해야 되는 건 2부터 6까지라 2부터 6이면 어이구. 즉 여기를 직접 구하려면 이건 사다리꼴도 아니고 사각형도 아니고 오각형인 것이 잘라서 이거 더하기 이걸 한다던가 해야 되겠지? 그럼 여기에서도 언제나 통하는 확통 전단원에서 언제나 생각해야 되는 여사건. 그냥 여기를 구해서 1에서 빼는 게 더 편하지. 여기를 구해서 1에서 빼는 게 더 편하지. 저길 구하시면 되겠네.
자, 여기는 우리 능숙하게 직선 해볼까? 이 정도면 야 이거 원점 지나는 직선이잖아. 기울기만 구하면 끝인걸? 기울기 빠르게 가보자. 3분의 4분의 1, 즉 12분의 1x겠네. 따라서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y값은 6분의 1. 따라서 높이는 6분의 1. 따라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6분의 1 하면 6분의 1. 따라서 답은 6분의 5. 됐지?